자, 첫 번째 직결채비는 쭈꾸미 낚시할 때 사용하는 봉돌과 애기를 동시에 돌에다가 연결해주는 간단한 직결채비. 자, 이렇게 쭈꾸미 낚시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됩니다. 자, 하나 완성됐고 이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직결채비. 이제 단차를 준 직결채비예요. 합사 원줄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묶어놨는데 팔로마 매듭으로 도래를 묶어주세요. 대략 단차는 한 15cm 정도 줄 거예요. 15cm. 팔로마 매듭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래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뭐 14호, 16호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돼요. 그거 더 작은 거 있다면 더 작은 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16호 이하로는 제가 못 봤어요. 16호가 가장 작습니다. 위에 애기 묶는 부분은 팔로마 매듭으로 강하게 매듭을 했다면 봉돌을 연결해주는 매듭은 버림줄이기 때문에 강한 매듭을 하면 안 됩니다. 애기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밑걸림 걸렸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번 돌리기 매듭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돌에다 연결하시고, 자, 하나, 둘, 3번. 3번이면 충분합니다. 뭐 2번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원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당겨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정리해 주시고 봉돌을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대략 20cm에서 18cm 정도의 단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갑오징어 낚시할 때 아주 최적의 단차가 되겠죠. 자, 여기다 애기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끝. 이렇게 2가지 직결채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지줄 채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가지줄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로드가 있고, 자, 줄 내립니다. 자, 우선 줄을 내리고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고 뭐 살짝 들어줘도 되고요. 아주 살짝 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한 뼘 정도 그냥 드세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뭐 성인 남자 한 뼘이면 대략 한 20cm에서 22cm 그 정도 나오겠죠. 20cm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테이, 그러니까 바닥 찍고, 그리고 한 뼘 들고, 아니면 뭐 능력 되시면은 살짝 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 대략 3초에서 5초, 이 정도 주시면 되고, 다시 또 3초에서 5초 지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찍으란 얘기예요. 쿵 하고 바닥을 찍으시고 다시 또 한 뼘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3초에서 5초 스테이.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끝입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운용하는 상황은 조류가 아주 적당하게 흐르는 상황, 그러니까 0.8이나 뭐 0.5 정도 노트에서 뭐 한 1노트, 1이나 뭐 아니면 1.2 노트 정도, 이게 가장 이제 물 흐름이, 이렇게 낚시하기가 가장 좋은 그 선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흐를 때 이렇게 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상황, 우리가 선상 낚시를 하다 보면은 아주 많이 접하는 상황이죠. 라인이 배 밑으로 들어갈 때,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로드가 있고, 이제 라인이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배 밑으로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요. 이건 이제 배가 현재 내 앞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상황도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배 밑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은 계속 찍혀. 이거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때 입질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뽕돌이 날리지 않고 배 밑으로 들어가서 사선은 져 있지만 뽕돌이 날리지 않고 바닥이 계속 찍히는 상황이라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탔을 때 바로바로 입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뽕돌을 들어본다든가 아니면은 한 뼘 들고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닥에 대고만 있는 상태에서도 입질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올라타면요 이게 쭉 끌려 들어가요. 로드에 대번 신호가 오겠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즐기셔야 돼요.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이때 많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황이 있겠죠. 자, 여기 좀 지워보고, 자, 배 밑으로 이제 라인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찍혀요. 물론 처음은 찍히죠. 줄을 푸니까. 한번 쿵 찍고 나서 들고 있었더니 바닥이 안 찍고 날립니다.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줄을 잡아주는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발생을 많이 안 하는데 줄을 안 잡아주는 선장님 배를 타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도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한두 마리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익혀보세요. 자, 우선 줄이 날리는 상황에서 바닥을 먼저 찍고요. 바닥을 유지를 해봅니다. 근데 바닥에 닿지 않으면은 지금 조리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날리는 상황인데 그때 줄을 풀어요. 그냥 과감하게 풉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시 찍고 계속 줄을 풀어주면서 바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략 그 시간은 줄 푸는 시간이에요. 줄 푸는 시간은 한 3초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 뽕돌을 대놓고 줄을 풀지 않으면은 뽕돌이 위로 뜨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줄을 계속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계속 이제 풀리게끔 3초. 그리고 나서 로드를 들어보세요.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충분히 올라탈 시간이 됩니다. 3초면. 근데 빈바늘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내려주세요. 줄 풀어서. 그리고 또 바닥을 다시 줄 풀고 바닥 찍고 3초 대기. 대기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대고 있는 겁니다. 바닥 유지. 바닥에 대고 있는 거예요. 3초를. 그러면 여기에 있던 게 또 한 번 더 3초 정도 흘러가겠죠. 줄은 풀고 있는 거예요. 숲을 잠그면 이거 다시 뜹니다. 위로 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줄을 풀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초 지나고 입질을 확인해 보세요. 입질 확인. 올라탔는지. 보통 이렇게 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라타 있어요. 만약 없으면 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뒷사람하고 엉켜버리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반대로 옆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옆사람하고 엉켜버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 이때는. 그러니까 총 3초씩 줄 푸는 거는 2번만 하세요. 2번. 회수를 해서 다시 캐스팅. 자, 여기서 이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줄이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그냥 올렸다가 회수했다가 회수해서 바로 일자로 내리지 마시고 캐스팅을 하세요. 이렇게 멀리 던지세요. 멀리 푹 떨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 캐스팅 멀리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한 10m, 20m 이렇게 확 날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캐스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줄이 떨어지는데 뭐 이쪽에 떨어지진 않을 거고 어차피 배는 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에서 떨어지면 이때 로드를 일자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베스 낚시 해보신 분들 있으면 캐스팅하고 끌어오는
로드 동작 이렇게 로드를 드세요. 로드를 들어. 그리고 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겠죠. 예, 줄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드를 들고 내 미끼가 통 하게끔 로드로 액션을 주세요. 들어서 해야 됩니다. 들어서. 예. 그러다 보면 이 미끼가 계속 와요. 이렇게 계속 오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구간에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입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일자로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 이 구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구간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입질 없으면 또 일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뽕돌이 뜨면 처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줄을 또 풉니다. 3초. 예.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보들 줄 푸는 것처럼 흘리는 거죠. 그리고 입질 있는지 확인. 없으면 한 번 더 또 3초. 줄 쫙 풀어줍니다. 이렇게 쭉 풀어서 또 들어보고 타 있으면 이제 묵직하겠죠. 그럼 이제 챔질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입질 없으면 다 이제 회수. 2번 이상 하면 엉킨다고 했죠. 엉킬 확률이 높으니까 2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민폐니까.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배가 뒤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그러면 내 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예, 이쪽으로 가겠죠. 보통 이제 이런 상황 이제 연날리기라고 하죠. 연날리기. 예. 이때는 어떻게 운용을 하시냐면요. 자, 이제 여기를 지워볼게요. 로드를 아까 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 중에 일부 상황에서의 로드 각도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로드를 드세요. 이렇게 듭니다. 들고 쫙 이렇게 쫙 이제 연날리게 되죠. 그러면 로드를 들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일직선 하지 마세요. 들고 이 미끼가 내 발 앞쪽으로 오도록 이제 로드를 내 몸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드를 잡았다.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데, 그건 이제 베스할 때 방법이고, 이건 이제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 거니까 좀 약간 크게 액션을 해주세요. 어떤 식이냐면, 자, 이렇게 미끼가 있으면 콩 하도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조금 스테이 또 하시고 또 콩 이렇게 하다 보면 무거워져요. 무거워짐. 그럼 챔질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제 로드를 이렇게 45도 이상 각도로 들어서 이 미끼, 그러니까 봉돌을 내 앞쪽으로 이렇게 콩콩콩 끌어올 수 있는 최적의 액션을 줄 수 있는 로드 각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연날리기 상황이나 아니면 배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일 때는, 자, 한 뼘 들고가 힘듭니다. 이게 한 뼘 들고 초리대 끝보기, 초리대 끝보기,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이거 굳이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때는 그냥 무게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끌어오는 걸로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줄을 정말로 열심히 잡아주는 선장배를 타야 초리대 끝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연날리기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계속 줄이 날리게끔, 뭐 물론 바닥은 계속 끌 수 있지만 줄이 옆으로든 앞으로든 뒤로든 계속 사선지게 만드는 그 선장배를 타게 되면 초리대 끝보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배 밑으로 들어가거나 살짝 연날리거나 이런 상황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줄을 정말 열심히 잡아주는 선장들도 어쩔 수 없이 바람 너무 강하고 바람 방향, 조류 방향이 도저히 끝보기를 낚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움직여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뭐 흘리거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줄 열심히 안 잡고 계속 이런 상황을 만드는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는 가급적 한번 타보고 걸르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죠. 지금 여기선 표현을 안 했는데 라인이 좌우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나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우겠죠. 그때 똑같아요. 예. 이 연날리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대신 줄이 옆으로만 가는 거니까 예. 똑같이 운영을 하시면 돼요. 로드 각도를 45도 이상 들고 계속 내 몸 앞쪽으로 조금씩 뽕돌을 끌어오세요. 끌어오는 게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콩 하는 느낌으로 끌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묵직해져 있죠. 그때 이제 올라탄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황별로 정리는 다 했고요. 자, 이제는 끝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갑오징어나 쭈꾸미 낚시를 할 때 8대2 그리고 9대1 이제 그런 액션의 로드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그거보다 더 연지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8대2 로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로드가 있습니다. 로드가 이렇게 있고 8대2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칩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팔 부분은 이제 경질이죠. 경질. 강한 허리라고 하고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연질인데 여기가 경질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이 초리만 움직이게, 그러니까 초리만 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허리 부분이 경질이어야 챔질을 간결, 하늘 높이 위로 만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로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타이라바 로드 같은 거를 나는 타이라바 로드로 쭈꾸미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가볍게 탁 치는 후킹으로 제대로 후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막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휘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하늘 높이 만세를 불러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출시되는 8대2 이상의 로드들은 허리가 경질이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끊어서 챔질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하늘 높이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챔질을 해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끝보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끝보기 낚시를 할 때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봉돌이에요. 봉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연질 부분, 이걸 초리라고 할게요. 연질 부분 이제 초리니까 우리가 이 연질 부분인 초리를 보고서 이제 챔질을 하는 거잖아요. 왜 봉돌하고 연관이 있냐면, 상관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봉돌을 달았을 때, 이렇게 봉돌을 달았을 때 이 초리 부분, 연질 부분이 어느 정도의 휨새를 가졌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봉돌 14호를 달았더니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질이 없을 때 휘어 있더라 라는 거를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물론 14호를 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란 건 뭐냐면 조류의 세기, 뭐 배 속도, 선속에 따라서 이게 더 휘어지거나 덜 휘어지거나 하겠죠. 물이 안 가면 당연히 좀 더 덜 휘어질 것이고, 물이 빨리 가면 조금 더 많이 휘어질 것이고, 입질이 없을 때
뽕돌하고 애기만의 무게가 현재 조류에서 어느 정도 초리가 휘어져 있는지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봉돌인데, 결국 봉돌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를 가면 뭐 수심, 심지어는 수심 3m에서 할 때도 있어요. 뭐 여바닥, 그 섬치기나 여바닥 같은 데 가면 3m에서 할 수도 있고, 막 5m 수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막 40m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봉돌을 선택하는 기준이, 수심이 낮으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제일 낮은 거 뭐 8호? 예, 봉돌 써야지 하고서 이제 봉돌 갈고, 뭐 5m는 뭐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20m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한 대략 한 12호 이 정도 써주고, 뭐 40m다 그러면 뭐 18호 뭐 16 그렇게 써줘야지 하고선 하는데, 저는 이걸 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14호 통일을 합니다. 14호. 수심이 3m든 10m든 20m든 40m든, 물론 이제 더 깊어지면 조금 얘기가 틀려지죠. 이때는 올려야 됩니다. 뭐 16이나 18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에 뽕돌 호스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8호로 운용이 가능해도 그냥 14호를 쓰는 겁니다. 왜인지는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왔죠. 왜냐? 이 휘어지는 초리대, 연질 부분을 항상 일정하게 휘어지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8호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수심 낮다고 8호 쓰면 얘가 거의 안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항상 동일한 무게의 호스를 달아서 이 초리가 휘어지는 각도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이 초리 휘임새의 변화가 올 텐데 너무나도 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호스를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수심과 관계없이 그냥 14호를 씁니다. 그 이유예요. 자, 이제는 초리대 끝보기를 운영하던 중에 입질이 왔을 때 초리 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까딱. 어떻게 보면은 초리대 끝보기 낚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가장 큰 이유예요. 정말 까딱 하거든요. 요렇게 돼 있던 게 갑자기 까딱 하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정말 조금 움직입니다. 뭐 한 2cm, 1cm 막 이렇게 까딱해요. 까딱.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아주 작은 갑오징어가 올라탔다가 떨어졌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촉수로 이카펀치 날릴 때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까딱 하는데, 사실은 이 까딱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모든 초리의 변화는, 그러니까 입질로 인한 초리의 변화는 로드의 진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진동의 크기가 이제 세냐 약하냐, 이제 그 차이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로드를 통해서 내 손에 진동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초리대 끝보기는 눈과 손, 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지 조과가 좋아집니다. 눈에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손에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까딱, 정말 미약하게 까딱하는 경우에도 진동이 옵니다. 물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동이 안 온 게 아니고 내가 둔해서 그냥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셔야 되고, 까딱하면 그냥 채는 거죠. 그게 초리대 끝보기 낚시의 묘미인 거고요. 바닥 긁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입질을 느끼지도 못하고 바로 챔질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리대 끝보기가 완성이 된 분들은 상당히 많은 조과를 올릴 수 있고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입질이 없을 때 이렇게 유지되어 있던 초리대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지우면서 할게요. 요 각도로 그냥 있던 초리대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각도로 있던 초리대가 입질, 그러니까 어떤 이카펀치나 그런 게 아닌 와서 감싸고 있는 경우, 물론 지금 우리는 바닥이면은 그 봉돌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항상 들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을 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봉돌이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띄어진 상태, 한 뼘 정도 띄어진 상태, 이렇게 돼 있다가 좀 사이즈가 되는 쭈나 가비가 살포시 올라타면 초리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더 급격하게 90도에 근접하는 각도로 쑥 늘어집니다. 자, 이 표현이 제일 맞네요. 늘어진다. 뭐 쭉쭉 당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늘어집니다. 늘어져. 이거는 내가 로드를 이렇게 들어봐서 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한 뼘을 띄고 있어서 여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갑오징어 좀 큰 놈이 이렇게 좀 올라타잖아요. 사이즈가 좀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쭉 늘어져요.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이게. 그럼 또 이때도 또 바로 그냥 번개같이 챔질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입질 없을 때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던 초리대가 이렇게 해서 한번 까딱하고 이렇게 초리대가 펴집니다. 이렇게 까딱하고 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돌이, 그러니까 갑오징어의 입질에 의해서 뭐 이카펀치를 날렸던, 까딱했으니까 이카펀치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카펀치를 날리고 그 순간 감싸거나 아니면 이카펀치를 날리고 끌어오는 동작. 이제 갑오징어가 좀 사이즈가 되면은 그냥 뽕돌 끌어옵니다. 이렇게 이카펀치 날려서 자기 몸 쪽으로 확 끌어와요. 그때 봉돌이 약간 올라가니까 당연히 초리대가 이렇게 펴지겠죠. 이때도 번개같이 챔질을 하셔야 됩니다. 챔질. 그래서 까딱하는 입질, 그리고 크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입질 형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까딱하는 입질, 두 번째가 이제 늘어지는 입질. 이건 다 초리대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리의 형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까딱하고 펴지는 형태. 이렇게.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할게요. 이 2번하고 비슷한 건데 2번은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건 그냥 이제 살포시 올라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포시 올라탔을 때 이렇게 늘어지고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카펀치,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카펀치 날리고, 그리고 감싸 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정말 활성도가 좋을 때요. 까딱 살짝 펴졌다가 까딱 거렸다가 이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있으면 계속 이럽니다.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쭉 늘어져요. 애기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이 있고 봉돌이 있고 이렇게 애기가 있으면 물고 그냥 밑으로 그냥 쫙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쫙 휘어져요. 이때 아주 짜릿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냅둘 정도면 굉장히 본인이 둔감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요 까딱이나 초리대가 살짝 펴지거나 하는 요 시점에서 챔질이 돼야지, 초리대가 이렇게 늘어지는 상태면 굉장히 둔감한 상태다.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제 그런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냅두지 마시고, 우와 입질 정말로 신나게 정말로 활성도 좋게 들어온다 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둔감하구나, 더 빨리 채야 되는데 뭐 하는 것인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정리하면 끌고 들어가는 입질, 뭐 이거 외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갑오징어, 갑오징어 아니면 뭐 쭈꾸미, 갑오징어, 고수라고 하면 이제 대명사처럼 돼버렸죠. 이제 백갑, 100마리. 물론 이제 백갑은 대단하죠. 선상 낚시를 가서 100마리의 갑오징어를 잡는다는 거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일단 이 백갑이라는 것이 우선 그러니까 지금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한 10월 초, 이때는 이제 10월 초, 이때는 보통 일명 얘기하는 뭐 감자 사이즈 아니면 물방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작은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개체. 이때 백갑을 하지 않으면 10월 이후에 뭐 대포알, 뭐 흑형, 막 이런 식으로 신발장, 사이즈가 커지면 백갑은 사실상 좀 힘들고요. 지금 이때 이제 백갑을 해야 되는데,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백갑 그 뭐 의미 있냐, 뭐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상당한 기술입니다. 상당한 기술인데,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오징어 낚시 가셔서 어느 정도 본인이 물이 올랐다,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즐거움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리수죠. 마리수죠. 기술이 향상이 됐으니 그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징적인 마리수가 이제 100마리인 거고요. 세 자리. 근데 이제 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기술 향상이나 발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셔야 돼요. 아, 내가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낚시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온갖 기술을 다 익혀서, 야, 내가 내일 출조하는데 내일은 꼭 백갑 한번 해보리, 그런 마음으로 출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99.9, 0.1%는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술을 이론으로 익혀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낚시를 해야 되느냐. 실제 배운 대로 가서 철저하게 행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 해보고 이거 잘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본인 옛날 하던 대로, 몇 마리 못 잡던 그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처음에는 손에 안 익을 거예요. 잘. 왜냐면 당연히 처음 해보거나 몇 번 안 해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론 배운 대로 계속 행해보세요. 초리대를 보는 그 주시하는 행동, 손끝의 감각, 라인이 어떻게 날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두시고, 그것도 또 그대로 따라 하시고, 그리고 입질 왔을 때의 챔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그렇게 실행했는데 내가 배웠던 이론대로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채면 입질인 거고, 이런 거를 경험을 이론으로 익히고, 그걸 실제 낚시에서 실제에서 경험을 했을 때, 이게 단 하루 10마리의 그 조과라 하더라도 굉장히 값진 겁니다. 이게 물론 10마리보다는 더 작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값진 경험이에요. 이게. 저렇게만 하면 저렇게만 하면 나도 막 80수 100수 막 70수 막 나도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론으로 익힌 걸 최대한 현장에서 실행하세요. 실행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 10마리를 잡더라도 내가 의도한 대로 실행을 해서 그게 결과로 나왔으면 그 다음번 출조 때 백값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조를 하세요. 내일 가면 나도 백값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배운 거를 철저하게 잘 실행하고 멘탈을 잘 유지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술이라는 것이 쌓여서 이게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 많이 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가 누군가요? 제로의 여지가 없죠. 손흥민. 이것도 약간 이제 투머치 TMI로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특히나 이쪽 여기, 이게 손흥민 존이라고 하죠. 손흥민 존. 손존이에요. 손존. 여기서 이렇게 꺾어 차는 거 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꺾어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 들어가는구나. 내가 내일 조기 축구 나가면 저렇게 하면 들어가겠다.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왜 그러냐? 몸이 손흥민이 아닌데 그게 들어갑니까?
그 슈팅 속도와 이 달려오는 반발력과 하는 모든 근육의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또 경험도 별로 없고 볼을 차본 경험도 별로 없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되지. 손흥민이 축구공을 발로 차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호 봉돌을 쓰는 거라면, 우리가 이 축구공을 발로 차는 이 강도는요 한 100호 봉돌로 느껴질 거예요. 진짜 단단하고 무겁게 느껴지겠죠. 왜 그러냐? 흥민이하고 우리는 이 근육이, 몸이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낚시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축구하고는. 뭐 근육량을 엄청 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외로 그 애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 뭐 예를 들면 광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웜인데 그 웜의 종류나 어떤 모양새, 뭐 색깔, 이런 부분이 조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다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 웜이라든가 애기, 이런 미끼 종류들, 실제로 대상 어종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이런 미끼류들은 제가 참고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신경을 쓰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우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설명은 안 되지만, 물색이 어두울 때는 어두운 색, 그리고 물색이 아주 깨끗할 때, 맑을 때는 아무 색이나 잘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물색이 맑으면 아무거나 넣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 물색이 어두울 때, 그러니까 뭐 뻘물이 졌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아침 이른 새벽 시간, 그때는 어두운 색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조금 어두운 계열의 뭐 내추럴 컬러라든가 그런 걸 넣어주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물색이 맑고 해가 짱짱한 그런 시간대나 날은 뭐 어떤 걸 넣어도 워낙 잘 보이니까 뭐 이런 레이저 계열을 넣어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뭐 플라스틱 형태로 된 또 분홍색이 또 물속에서는 또 잘 보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뭐 이런 왕눈이도 넣어도 될 것이고요. 색은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바늘입니다. 바늘. 이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를 오래 해오다 보니까 바늘은 좋은 거를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왕눈이 애기들, 뭐 싸면은 200원대에서 뭐 300원, 한 400~500원 정도까지 있는데, 이런 제품도, 이게 지금 왕눈이죠. 이런 저가형의 왕눈이들은 뭐 딱히 뭐 낚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뭐 이런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갑오징어가 이걸 싫어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바늘이 좀 약하다는 거. 뭐 제품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바늘 끝에 그 샤프함이, 날카로움이 좀 무딘 경우도 있고, 뭐 왕눈이라고 다 무딘 건 아니에요. 가공이 또 잘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 밑걸리거나 하면은 이 바늘이 잘 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낚시를 몇 번 하다 보면 여기저기 그냥 다 막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 바늘 교정하는 교정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사서 쓰죠. 그런 교정기가 출시될 정도로 이 바늘이 몇 번 낚시하고 나면은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딱 휘어져 있는 부분,
쪽으로 후킹이 또 공교롭게 들어가서 또 제대로 후킹이 안 되고 설 걸려서 또 올라오다가 터지고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왕눈이는 가급적이 추천을 하지 않고요. 순전히 바늘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수평? 사실 저는 수평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수평 애기가 아니어도 물속에 들어가서 조류 타면은 다 수평이 생기는데 굳이 그 담수 같은 그런 데다가 담궈서 수평 그 체크를 하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어차피 물속 들어가면 다 수평 잡히거든요. 조류가 있으니까. 광따움 넣어보면 알잖아요. 광따움이 뭐 수평 잡히는 웜도 아니고 근데 수평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수평액이나 이런 거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바늘. 중요한 건 바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써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애기 고르는 저만의 방법을 하나 드리자면 뭐 딱히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 이런 모양의 바늘은 피하고요. 지금 보이시죠? 왕눈이 애기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이런 식으로 바늘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밑걸림이 조금 심해요. 그리고 강도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애기가 한 600원대에서 900원대 사이 애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 가격대의 애기들이 보통 우리가 고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 제품들, 뭐 야마시타라든가 아니면 요즈리 그런 제조사의 바늘과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약간 우산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이 왕눈이 저가형의 왕눈이 애기 바늘보다 훨씬 더 작죠. 너비가 조금 작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때 상세 페이지를 보면 바늘의 강도가 뭐 30% 강화됐다 막 이제 그런 광고도 하고 모양도 실제로 사진 보면 알 수 있죠. 대략 600원에서 900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900원대. 굳이 뭐 1000원 넘어가는 거 안 쓰셔도 되고요. 900원대만 돼도 이게 지금 900원짜리거든요. 바늘도 엄청 강하고요. 날카롭고 그리고 이런 모양이랑 색상도 일산 7-8천원짜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어요. 물론 수평 애기로 제작이 된 거고요. 뭐 이런 플라스틱도 그렇고요. 분홍색 띄고 있고 이런 제품들 안에 레틀도 들어가 있고 물론 바늘은 방금 전 내추럴 색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바늘이 강도가 굉장히 세요. 통상.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시고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진 바늘이면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애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평균 900원대 애기면 충분하다 라는 거고요. 어두운 계열 그리고 뭐 밝은 계열 그리고 레드 헤드 보통 고추장이라고 하죠. 고추장 대가리 그리고 레이저 그 외에 뭐 본인이 주로 선호하는 한두 가지 색상 더 추가를 해서 이 정도만 꾸며놓으면 애기는 충분하다. 900원 이상 1000원 넘어가는 더 이상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성능
그 이제 바늘이 되겠죠. 바늘. 이 부분만 충족이 되면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다양한 애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 대상 어종이 이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 비중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애기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고 또 내가 선호하는 애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안 나오는 타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집중력. 점점 졸리기 시작하고, 더구나 선상낚시 같은 경우에는 잠도 못 자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질이 뜸한 시간이 다가오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거는 다 경험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때 집중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든요. 그럴 때 애기를 한번 좀 바꿔볼까? 이 타이밍에서는 이런 애기가 좀 먹을 것 같은데, 뭐 저런 애기가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애기가 먹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그러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 집중력 유지. 저는 그냥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물론 거기에 액션의 다양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액션의 다양화도 집중력 유지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액션을 주고 다양한 애기를 사용함으로써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낚시를 함으로 조과가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기는 바늘만 날카롭고 튼튼하면 된다. 수평 안 돼도 상관없다. 물속 들어가면 다 수평 잡힌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갑오징어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제 말이 전부 정답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정답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생물과의 그 대결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